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은평구 대조동 아시죠? 대조동에 다가구 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 그리고 근데 임차인이 26건 있어서 뭐 23억 정도의 보증금에 그다음에 월 한 560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자, 어떤 물건인지 제가 지금부터 차근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저희가 은평구에 왔습니다. 여기 대조동인데요. 여기 되게 사람 살기 좋아요. 시장 골목으로 차가 쭉 들어가. 퇴근하고 들어가면서 먹을 거 막 이렇게 사가지고 가면 돼요. 예. 저 이런 데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에 무슨 쿠팡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요 뒷집이, 요 집이거든요, 요 집. 요 집인데 모서리에 그 작은 집 때문에 그 뒤쪽으로 가 있을 뿐이고 주차장도 넓고 괜찮아요. 요거까지 같이 해서 지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어쨌든 요거는 그냥 낡은 주택으로 있고 지금 이 집입니다. 이 집. 되게 넓죠. 넓고 깨끗하게 잘 지어놨어요. 예. 대지가 92평. 92평인 다가구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도담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요. 92평에 건물이 175.3평이니까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 건물이 있고 요 뒤로 이렇게 하면 아까 요 집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길이 있었잖아요. 요쪽으로 이렇게 하면 주차장이에요. 이 건물 주차장. 요즘은 이런 배관이나 이런 것도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죠. 여기 2층부터도 이렇게 조금 방범창이라죠. 그런 거 필요합니다. 예. 요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없네 이렇게 방범창이 안에 있나? 바깥에는 없네 그죠? 이러면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코너에서 이쪽으로 가면 주차장, 오른쪽으로 가면 입구 이렇습니다. 네, 여기다 지하죠, 지하. 여기까지, 이 건물까지가 이 집 건물. 건물을 아주 탄탄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저 뒤쪽에서 본 건물인데요. 네, 이렇게 생겼고 여기 아까 그 입구입니다. 입구이고 나름 이제 디자인을 넣었죠. 가운데는 조금 어두운 색, 양 사이드로는 좀 밝은 색. 색깔 조화를 잘 맞춘 것 같아요. 요 위에 옥상도 보면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해놨고 그죠? 위에 어떤 공간, 뭐 빨래하거나 앉아서 고기 좀 거먹고 이럴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뒤쪽이거든요. 그 주차장 있는 쪽. 아까 제가 삼각형에서 이쪽으로 가면 주차장, 요리로 가면 정문 그랬죠. 뒤쪽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코너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길. 그래서 도담 플러스 요 문이 있고요. 요 뒤쪽에는 또 여기 이제 뭐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요렇게 가면 이제 주차장이고 뭐 요 쓰레기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그 분리수거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래서 아까 거길 이렇게 돌아오면 주차장. 제가 이제 가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주차장 그려져 있는데 여기도 한 2개 정도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차 아니고 작은 차는. 작은 차는 뭐 요렇게 되든지 뭐 아니면 요렇게 되든지 해서 한 2개 정도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옥탑이고요. 옥탑도 예쁘게 잘 지어놨죠. 여기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하고 여기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 뭐 사용하려면 충분히 얼마든지 파라솔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2024 타경 2070 사건 번호 가지고 있고요. 임차권 등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다 등기해놨겠죠. 요거는 토지 면적은 91.96평. 얘가 뭐 92평이다. 꽤 넓은 거예요. 다가구 건물이 92평인 거는 흔치가 않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건물 면적은 175.3평 이렇게 돼 있고요. 최초 감정가는 33억 4천이었고 현재 20% 저감돼서 26억 7천 보시면 됩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2020년 3월 31일 보존 등기가 났죠. 그리고 토지는 2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1.1평 하나, 30.8평 하나. 그래서
91.9평, 92평이죠. 92평의 건물인데 필지는 2개로 되어 있고요. 요거 대지값만 합하면 15억 9천, 16억이죠. 16억에 8억 하면 얼마예요? 24억이죠. 그러니까 대지값만 24억인데 현재 이제 저감된 금액을 보면 거의 그냥 건물값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건물값이에요. 건물값 한 9억 정도 치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생긴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노란 선은 다 도로인데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주차장,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 정문 이렇습니다. 요 뒤엔 또 공간 좀 있고요. 지하 1층을 보면 방이 5개죠. 하나, 둘, 셋, 넷, 5. 근데 여기는 지하 1층부터 1, 2, 3, 4층까지. 그러니까 지하 1층하고 지상 4개 층, 5개 층이죠. 5개 층이 다 방이 5개씩이에요. 그래서 25개예요, 방이. 자, 볼까요? 여기가 이제 41.7평이면 42평이잖아요. 42평에 방이 5개다 그러면은 꽤 넓은 평이에요. 하나가 8평 정도씩이잖아요. 방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주방 겸 거실 뭐 이렇게 방도 비슷비슷해요. 현재 사이즈가. 그러면 8평 정도면은 이게 이제 분리형 원룸이라고 그러거든요. 방에 문이 따로 있는 분리형 원룸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8평이면 사실은 그전에 신혼부부도 살고 그래요. 예. 꽤 넓다. 원룸 치고는 넓은 거죠. 1층을 보면 1층도 42평이에요. 똑같이 올라왔는데 역시 방이 5개야.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꽤 넓어. 이 집은. 다 8평이면은 분리형 원룸 방 하나 주방 하나 있는 거죠. 2층은 29.2평. 여기에 방이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 요 XX는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발코니인데 요거 다 확장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방이 5개. 근데 29.2평이 원 평수고 이렇게 확장한 평수까지 하면 여기도 7, 8평은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요게. 요런 게 이제 다 그런 선이에요. 여긴 발코니 하세요. 그런데 다 넓혔죠. 아파트도 다 넓히잖아요. 그죠? 3층, 4층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방이 지하 1층부터 1, 2, 3, 4층까지 해서 5개 층에 25개의 룸이 있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하 1층하고 1층까지는 아무 제재가 없지만 2, 3, 4층은 전부 이렇게 발코니를 확장을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다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옥탑인데요. 옥탑에 4평인데 여기에도 하나가 있어요.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개의 호실이 있죠. 다 원룸으로 보시면 돼요. 분리형 원룸. 위치는 바로 여기고요. 요 불광역 아시죠? 이제 여기가 동은 대조동인데 대조동 이쪽은 또 동이 다 다르죠. 근데 불광역은 W역세권이잖아요. 도보 4분, 4분까지도 안 걸려요.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3호선하고 6호선이 교차하는 곳이죠. 3호선은 저 강남까지 가는 거고 수서 그런 데까지 가니까. 그리고 6호선은 여기서 이제 퍼지게 되면 그렇죠. 저기 어디에 저 공릉동 이런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노선이 되게 긴 노선이 2개가 오는 거예요. 3호선 같은 경우 일산에서 수서까지 가고, 6호선 같은 경우에도 엄청 멀리까지 가죠. 그래서 이 노선이 되게 황금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에 있는 건물 도보 4분 거리 천천히 걸어서.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꽤 괜찮게 잘 지어놨어요. 분리형 원룸, 문이 있는 원룸인데 문이 있는데 하나에 보통 8평 정도잖아요. 그럼 꽤 큰 거예요. 공실은 없는 것 같다. 예. 자, 요 건물을 보면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건물이고 경매 2회차고요. 33억 4천에서 현재 한번 유찰돼서 20% 저감된 26억 7천에 시작합니다. 자, 사용 승인일은 2020년 3월 23일이니까 2020년 지금 5년 된 거죠. 그죠? 5년 막 넘었고 대지가 91.9평, 92평. 그다음에 건물이 175평에 지어진 그런 건물이고요. 요거 평당 단가로 따졌을 때 2,906만 원이거든요. 2,900. 이 동네에서 치고 싼 편이죠. 자, 볼까요? 요건 이제 2개 매매된 거래인데
바로 역전 앞에 여기가 오늘 경매 물건이고 바로 옆집들이죠. 옆에 집들인데 여기 보면 2020년에 준공했어. 다 그 시기에 다 한 거예요. 2020년. 요건 2017년에 했죠. 요때에 지은 건물이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 평당 3,578만 원에 거래가 됐고 요건 4,454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2017년에 지었는데 왜 더 비싸요? 그건 이제 이 건물을 가보면 알겠죠. 왜 비싼지. 뭔가 좀 틀리거나 아니면 또 운 좋게도 급하지 않게 팔았을 경우에 여기가 한 4천만 원 선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3,500원 조금 금매로 팔았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2022년이잖아요. 요때는 좀 제값받고 팔 때예요. 요건 2023년이고, 예, 그래서 요게 언제 팔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요번에 경매 물건이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평당 2,900만 원이다. 요보다 일단 거래된 것보다는 보면은 얘보다는 1,500만 원 싸고, 그렇죠? 평당 단가가 얘보다는 한 600만 원 정도 싸고 그렇죠. 근데 현재 이제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면 1층에서 4층,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똑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2020년에 지었거든요. 조금 더 멀어요. 전철역에서. 여기에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 평당 5,062만 원에 나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옆이죠. 바로 옆 건물. 바로 옆 건물인데 지하 1층에서 1층까지 있는 건물이고 1983년도 건물이에요. 이거는 평당 2,883만 원, 2,900만 원에 나왔는데 이거는 새로 지어야 돼. 83년도 거니까 40년 훨씬 넘었죠. 새로 지을 분은 2,900만 원, 2,883만 원 요걸 주고 사서 건축비 한 1,200만 원을 드린다. 1,200, 1,500 이렇게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평당 4천만 원 정도 금액이 되겠죠. 예, 그런 거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좀 전철에서 멀리 있는 여기 얘는 1993년도 건물인데요. 1층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요것도 3,693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단가. 자, 그리고 요거는 이쪽 그 6호선 전철에 가까운 데죠. 3호선은 아닙니다. 둘 다 6호선에 가까운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서 1층까지고 1975년 건물이에요. 이것도 다 헐어야 되는 건물이야. 요게 지금 전철역 바로 앞에 있다. 그래서 5,758만 원에 평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실 때 93년도, 75년도, 83년도 이런 건물은 헐고 새로 지어야 돼. 그럼 평당 1,200만 원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미니멈에 1,200도 1,500 정도 드려야 그래도 좀 괜찮게 지을 수 있다. 요즘 금액은.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새로 2020년에 지은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엔 평당 5천만 원. 그렇구나. 실질적으로 거래된 바로 옆에 건물을 보면 평당 4,400, 3,500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이거 새로 지어야 되는 40년 넘은 이 건물이 2,883만 원에 나와 있다.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평당 단가가 2,906만 원이면 비싼 건 아니다. 계산이 딱 나오죠. 그래서 주변에 한 번 더 가서 임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지금 말소 기준일이 2020년 3월 31일이거든요. 이 이후에 들어오면 전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어요. 자,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4년 10월 17일인데 그 안에 다 이 사람들이 전부 배당 요구를 했어. 작년 10월 17일 전에 한 거예요. 배당 요구 했는데 전부 대항력은 없어. 그래서 쭉 없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이런 건물은 지어서 임차하기 전에 건물을 지으면서 이미 근저당 설정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없잖아요. 그죠? 대항력이 쭉 없어요. 그래도 착실하게 배당 신고는 다 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배당 신고 하셔야 돼요. 받든 안 받든 하셔야 되는데 여기 미상 하나 있네요. 그죠? 이분은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건지 이사 가신 건지. 여기 보면 총 임차인이 26건. 보통 보증금 1억 4천, 1억 5천이래요. 1억 4천, 1억 5천.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8평이잖아요. 서울에서 더블 역세권에 8평의 집이다. 그럼 1억 5천, 1억 4천도 이게 은평구니까 이 정도 금액이고요. 만약에 저기 그 8평 정도 되는 건물이 만약에 저기 봉천동, 신림동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은 2억이 넘어가겠죠. 이런 건 2억 5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지역상 좀 싸서 이렇게 금액이 1억 4천, 1억 5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으로 봐서 이렇게 금액이 싼데 2022년, 2020년 이렇게 들어온 계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지금은 이제 더 올랐겠죠. 예. 그럼 조금 플러스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26건의 임차인의 총 보증금 합계가 23억 천입니다. 23억 천이고 월세가 565만 원이에요. 23억에 565만 원. 아, 내가 돈을 잔금 납부까지만 하고 나면 전세로 돌린다면 돈을 거의 다 회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내지는 저는 전세로 다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세로 다 해서 나중에 전세를 못 빼줄 경우가 있어요. 한꺼번에 뭐 새 집이 나간다 그러면 갑자기 한 5, 6억 되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못 빼줄 경우에 이렇게 경매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요 집을 해서 뭐 몇 개는 전세를 주더라도 몇 개는 뭐 반전세, 월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생활비나 아니면 대출받은 대출 이자를 좀 충당하는 게 좋다. 그게 아주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31억 9,500이 건물에 걸려 있고요. 그리고 또 토지 볼까요? 토지에 14억 6천 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매로 가져와야 되는 물건이다. 답이 딱 나오시죠. 안 그러면 내가 또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매로 가져올 경우에 법 제도 하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어요. 건축물 정보를 보면 여기 뭐 대지 면적 아까 그 뭐 7345평 건축 면적, 연면적 다 나오죠. 그리고 허가일자는 뭐 2019년에 허가를 해서 착공하고 사용 승인은 2020년. 그러니까 거의 한 뭐 허가 받고 1년 정도 돼야 완공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있는 거고 승강기는 한 대 있습니다. 아까 엘리베이터 다 있습니다. 수도권 3호선 불광역, 6호선 구산역, 6호선 불광역, 6호선 역천역. 그러니까 그냥 불광역에 가시면 3호선과 6호선을 다 할 수 있어요. 걸어서 3, 4분이잖아요. 3, 4분. 더블 역세권. 거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축물 대장 보면 깨끗해요. 여기 불법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지하 1층은 2종 근생, 1층도 2종 근생 이렇게 돼 있죠. 지하 1층하고 1층이 2종 근생인데 집이 5가구씩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네, 지금 뭐 양생화가 되긴 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이 가까운 건축사분한테 미리 신청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층의 다중주택. 여기도 4호로 신고가 돼 있는데 2층에 지금 5가구가 있어요. 예. 그리고 3층은 5개 호실, 이건 맞고. 그 다음에 4층도 5개 호실, 맞죠? 예. 그 다음에 옥탑에 계단실 연면적 뭐 이런데 여기도 방이 하나가 있잖아요.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뭐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이제 신규 작성 2020년 3월 23일 하고 아무런 불법도 아무런 걸리는 것도 없어요. 아주 깨끗한 건물입니다. 여기 불광역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은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동네예요. 그리고 되게 서민적이고 살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 딸내미가 3호선 라인으로 저기 강남 쪽에 직장을 다녀, 아들이 직장을 다녀 그러면 사실 강남은 비싸잖아요. 보통 뭐 전세로 가려면 5, 6억 5억, 6억 기본이고 월세도 150만 원 200만 원 이런단 말이에요. 3호선 한번 쭉 타면 자면서 가면 돼요. 이 불광역서 타고. 그래서 여기에가 공실이 있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예, 여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전혀 없는 곳이고 또 2020년에 지어서 건물도 깨끗하고 저희가 촬영하러 갔는데 건물도 깨끗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주차장도 있고. 예.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26억 7억까지 떨어졌잖아요. 요거 잘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하나 여기 임차인들이 돈을 되게 많이 못 받아가요. 그래서 명도 저항은 좀 있을 거예요. 개인이 이걸 하기에는 힘드실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절차나 이런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신다면 명도까지 다 마무리하고, 또 대출도 그분의 신용에 따라서 대출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다 알아보고 요 물건을 좀, 취득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희망보트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